성룡의 음악살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손여름과 디지털 피아노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 혹시 음악에 오가든 다 아시는데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름 들어보셨나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유재석이 출연했던 놀면 뭐하니라는 방송에서 이번에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출연해서 작곡가 겸 방송인 유희열, 가수 이적, 그 다음에 재즈 피아니스트인 김광민 선생님 등등이 이렇게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 출연하였는데요. 거기서 뭐 디지털 피아노가 있고 어떤 스튜디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재석이 손여름 씨한테 피아니스트니까 한번 신나는 거 연주해 봐라,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나는 거? 사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신나는 게 뭐죠? 이게 그러면은 일부러 그렇게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다 같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단어를 썼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이적이 유재석한테 아니 이렇게 저명한 피아니스트 모셔놓고 신나는 거 쳐보라는 게 무슨 결례냐, 그리고 옆에 있던 유희열은 무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앞에 놓여있는 피아노가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그 손여름은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피아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 조금 손을 좀 푼 다음에 손여름이 디지털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벌보더스의 터키 행진곡,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편곡한 게 있거든요. 그 곡을 연주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그 다음날 대서특필이 됐죠. 신들린 연주다. 모차르트 생전에도 이렇게 멋진 연주가 없었다. 혼연이 일치된 아주 최고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호들갑을 떠는데, 한편 클래식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건 무례하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첫 번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모셔놓고 무슨 광대같이 신나는 거라는 걸 치라고 그러고 옆에서 막 오버액션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니 전문 피아니스트에게 디지털 피아노가 웬 말이냐, 그런 그 논란이 잠깐 있었거든요. 물론 디지털 피아노 말고도 살짝 보니까 뒤에 피아노가 정식 업라이트 그랜드 피아노도 있어서 만약에 손여름이 나 이거 도저히 못 치겠다, 나를 뭘로 취급하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거 거부하겠다 그랬으면 피아노로 바꿨을 수도 있었을 건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방송의 컨셉상 아마 그 협조를 받았을 거예요. 스폰 받은 피아노를 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들으니까 건반 타격도 너무 눅눅하고 반응 속도로 느리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면서도 그 피아노 특유의, 그리고 손여름만 낼 수 있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게 무진장 거슬리고 방해가 되었는데,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방송이 끝나고 오래 예정되어 있었던 손여름 피아노 독주의 티켓이 남아있던 좌석이 전부 다 매진되었습니다. 결국 몇 명 극소수 클래식 매니아들이나 손여름을 알았지, 그 방송을 보고 손여름을 안 사람들은 손여름 팬이 되었고, 또 벌보더스의 모차르트 그 터키 행진곡까지 듣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됐고, 또 그 5월달에는 티켓까지 판매가 되었으니까 일석삼조다. 그래서 또 클래식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손여름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피아니스트가 나와가지고 디지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연주해주면 좋죠. 하지만은 정말 클래식 매니아들, 그 순수성과 그 고귀함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씁쓸한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손여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손여름 같은 연주자는 단순 일개 피아니스트 비르투오소가 아니라 현재 정경화를 이은 대관령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도 텔레비전 매스컴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자신의 고향인 원주에서 트로트 가수 박현빈과 함께 트로트와 클래식이 함께하는 무대도 만드는 등 클래식을 저변 확대, 그리고 이제는 꼭 음악 장르를 어느 한 군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인으로서의 경지를 초월해버린 음악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여름 입장에서는 뭐 디지털이 됐든 뭐든 상관이 없었고, 이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덕에 손여름의 인지도도 올라간 것도 사실이죠. 여기서 첫 번째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면은 안 된다는 게 저의 항상 생각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손여름이 됐든 저번에 유재석이 하프를 연주했든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이슈거리 시청률에 끝나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클래식의 고귀함과 숭고함과 깊은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무슨 메디컬 드라마 본다고 그래갖고 전부 의사가 됩니까? 검사 나오는 드라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화제, 직업, 이슈를 해서 골고루 사회성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 항상 보면은 개 중에 몇 명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그게 팬으로 유입이 되고 음악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통로가 되어야지 너무 한쪽에만 탐닉하면 안 되고 너무 대중성만 추구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클래식 음악인들이 정말 자기가 칠주하는 좁은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만 아웅다웅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잘 조화를 이룬 음악인, 그러니까 음악인에서 이제 예술인의 경지로 이렇게 한 단계 승화하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오페라의 유령, 제목에 오페라가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의 유령은 오페라로 생각하는데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입니다. 아니, 아까 말했죠. 디지털 피아노나 일반 피아노나 뭔 차이냐.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요, 뮤지컬과 오페라, 아니, 어차피 가수나 배우 나와가지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드라마에 음악이 입혀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학술적으로나 조금 음악적으로나 그리고 매니아 입장에서는 들어가 보면은 차이점이 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성룡원의 음악설명에서 오페라의 뮤지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주제를 언급하냐 그러면은 지금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에서 공연 중은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월드 투어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국내 배우가 아니라 외국 앙상블 배우 2명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뭐 기침이 나고 그래서 보건소를 갔는가 봐요. 아니, 보건소 가기 전에 동네 병원 가니까 코로나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공연을 강행했는데 그 증상이 계속 심화되고 악화되다 보니까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서 지금까지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본 용산의 블루스크에서 했는데 약 2,000명 정도의 누적 관객과 공연 스태프들은 모두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지금 뭐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 유령 뮤지컬 월드 투어는 현재 잠정적인 중단 사태이고 안 그래도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뮤지컬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서 하는 그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스태프도 오고 한번 취소하기가 라이선스 뮤지컬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드라큘라라든가 다른 뮤지컬들도 강행을 했는데 오페라 유령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2명 나오다 보니까 다른 뮤지컬도 어쩔 수 없이 연기하거나 예매를 환불하거나 그런 상태에 와 있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 이후로 오페라의 유령을 본 관객이나 스텝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천만다행인데 이 사태가 터지자 또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이런 와중에 무슨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종교 활동도 못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소규모 모임도 못 하게 하는 사회적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우르르 모이는 이런 뮤지컬을 허락한 게 무엇이냐? 아니,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하느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비난이 완전히 그 기름에 불을 부은 게 확 달아올랐어요. 저도 살짝 찔끔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다루었죠. 저저번 주에 니시차, 발렌티나 니시차. 그때도 우리 마스크 쓰고 갔긴 했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뮤지컬 오페라라는 거는 말로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말이 튈 수 있는데 그 피아노 연주회 같은 경우는 니시차도 마스크를 썼고 말이 필요 없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연주, 감상하는 기악음악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국에 가지 말한 데 가가지고 이런 강행을 했을 때 환자가 나오면 어쩔 뻔했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비난이 봄물듯이 나와가지고 이중잣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까지 갑자기 도배구로 엮어가지고 뮤지컬만 그런 게 아니라 오페라도 그렇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오페라 전멸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페라하고 뮤지컬은 다르고요. 시장 규모, 스타성, 자본, 그리고 대중성 등등은 여러분들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는 분들은 그런 비난을 안 하겠죠. 구분해서 오페라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손가락 빨고 있고 공연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들에게 비난을 할 망정 연주자, 성악가,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공연장이 직장 아닙니까? 공연을 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퇴사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차피 해도 적은 관객들이 오고 그렇게 그 오페라 유령이라든가 큰 라이센스 뮤지컬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현재 아주 비교할 수 정도 작고 그게 자본이 그 수익이 나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힘들어서 오페라까지 도매금으로 짜잡아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페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할 것도 전부 연기돼 있었고 오페라는 또 뮤지컬과 다릅니다. 여러분도 꼭 그걸 알고 비난할 거는 비난했으면 좋겠다 하는 면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손여름 그 디지털 피아노로 친게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터키 행진곡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원곡이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볼루도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변주곡이라고 할 수 있죠. 터키 주제,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터키 행진곡 볼루도스가 작곡한,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손여름이 연주하는 거 말고 원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영상을 보시고 볼루도스가 연주한 모차르트 터키 행진곡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어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선거가 있었던 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 봉사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대면하는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어느 선거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하나 이럴 때일수록 사람 못 만나니까 가장 필요한 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게 음악이겠죠. 로고송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로고송, 이거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로고송이라든가 CM송 이런 말을 사실은요, 정확한 단어를 구사해야 돼요. 로고, 회사의 명칭이나 뭐 그 마스코트, 를 갖다가 붙이는 로고에 음악에 노래 부르는 송을 붙여서 로고송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CM송도요. CM 무슨 말이냐? 커머셜. 그러니까 CM 상업적인 노래다 그러는 건데 그런 그 정확한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업계에서 즉 광고나 이런 마케팅 업계에서 쓰는 겁니다. 즉 선거 로고송 그러면은 선거에 관련된 짧은 30초 정도의 음악으로서 후보의 공약과 이미지를 알리고 그 유권자들한테 확실히 그 후보를 갖다 각인시키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온 동네방네 음악으로 알리면서 자꾸 각인시켜야겠죠. 대표적인 게 예전 같은 경우는 후보자 이름보다도 정책을 지향하려고 그리고 상대방의 정책이라든가 노선을 갖다가 비꼬고 풍자하는 역할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구호 있었잖아요. 옛날 이승만 정권 때는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를 갖다가 그 20세기에서는 그 1900년도 말에는 그 이정현, 여러분들 다 옛날 가수여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정현의 바꿔. 그래서 바꿔 막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서 이번 정권을 교체를 하자 그런 식으로 어필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노고송이 쭉 많았는데 지금 노고송의 역사를 갖다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그 노고송을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이네 그래가지고 그 트로트가 강세 지금 열풍 아닙니까? 그리고 노고송 자체가 사실 그 뭐라고 할까 투표를 하는 중장년층을 갖다 겨냥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전 선거에서도 로고송 그러면은 트로트를 개사, 즉 트로트의 유명한 멜로디를 따와가지고 그 자기 후보한테 개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썼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안 그래도 트로트 열풍 때문에 트로트 곡들이 완전히 노고송을 지배해버렸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노고송을 하는데 무슨 예술성을 따지겠습니까? 시끄럽든 뭐든 놀이동산이 됐든 그런 분위기를 떠나서 득표에 그 도움이 되고 후보자를 갖다가 알리는데 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술과 음악성을 논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작곡가이자 클래식 음악인으로서 다른 동네는 다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그 서초구에 나오는 후보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자, 서초구 그러면 예술전당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음악인들이 거기가 생계수단으로서 뭐 연습실, 녹음실, 레슨실, 스튜디오 등등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클래식 공연 음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좀 상징성도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 후보자가 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리고 난 서초구 이런 클래식의 메카에서 나오는 거니까 클래식 그 서초도 안 그래도 서초구만 그 클래식 음악인들을 따진다고 해도 엄청날 건데 그러면 이 음악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창조 경제도 여기서 창조 경제가 나오네요. 이런 게 창조 경제겠죠. 창조 경제도 할 겸 이분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로 조직하고 노고송을 갖다가 이분들이 연주해서 나는 클래식하게 한번 만들겠다. 그럼 발상의 전환. 그래서 맨날 무슨 히트곡 작곡가 윤일상을 갖다가 고용해서 또 그 새롭게 곡을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서초동 그 동네 이미지에 부합되는 그 지역구에 사는 연주자, 작곡가한테 로고송, 작곡가, 제작을 의뢰해서 딱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기약해야 되는 건데 한번 이 점도 제가 잠깐 발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동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으로서 우리 오페라의 유령 아까 말했잖아요. 뮤지컬. 그래서 많은 뮤지컬 노래가 있는데 이제는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메인송을 갖다가 체코의 프라 사중주, 첼로 사중주단이 연주한 게 있습니다. 그 기악곡으로 편곡한 걸 들어보고 오늘 성룡원의 음악살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